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좀 따뜻하고 동화 같은 또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디즈니 공주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디즈니가 얘기하는 공주가 정해져 있어요. 대관식을 치른 공주만 공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가 인정한 공주 14명 가지고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모든 선택이 마음에 드는 그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애는 내려놓아야 한다.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이상형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를 뽑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2022년형 공주.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오래된 영화. 그쵸 59년. 59년자.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아. 이 1959년생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는 딱 그 시대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그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50년대 시대상에 그 당시에 멋있는 남성,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성과 그걸 기다리는 어떤 여성을 그린 전형적인 만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라는 진짜 거의 누워서 남자를 기다리기만 하고 오히려 오로라보다 그 가시덤불과 뭐 모든 것을 헤쳐서 나가는 건 왕자예요. 맞아. 응.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사실 그 세 명의 요정 할머니 때문에 좋아했고 어릴 때도. 맞아. 응. 근데 캐릭터가 더 좋은 건 확실히 엘사와 안나. 얘네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냐? 공주들 스스로 마법에 걸렸는데 해결책이 우리가 모두 다 알죠. 키스. 아니 진정한 사랑. 전 사실 겨울왕국 1은 영화관에서 봤는데 너무 반전이지 않았어요, 결말이? 마법에 걸린 안나가 심장이 얼어붙는데 녹일 수 있는 건 진정한 사랑밖에 없어라고 얘기할 때 옆에서 그 다른 트롤도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 키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남주들 둘 중에 하나랑 키스를 해서 마법이 풀리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구하려다가 안나가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엉엉 울어요. 근데 마법같이 풀려. 그래,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지. 이것도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 그러니까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는 공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누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얘네들이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겨울왕국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을 하겠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하나, 둘, 셋. 얘네는 어떤 컨셉이냐면 약간 본인이 지금 있는 세상, 그 바깥의 세상을 꿈꾸는 공주들. 인어공주는 약간 물 밖의 세상. 인간 세계에 가고 싶어 하죠. 뭐 짱으로. 라푼젤은 탑 밖의 세상. 제일 불쌍해. 얘 제일 무슨 얘는 진짜 그 납치돼서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 얘는. 부모님도 아니고. 뭐 하나는 더 넓은 바다로 바다 너머의 세상으로 또 가고 싶어 하는 친구.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에리얼도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미지의 세계로. 아빠가 막 천둥처럼 화내고 막 그 뿔 같은 거 들고 막 우르르 쾅쾅하고 하는데도 제 갈 길을 가거든요. 결국 인간 세상까지 가고 마녀랑 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왕자님의 사랑, 결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에리얼이 현대에 태어난 인어였고 현대 세상이었으면 문화인류학자가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라푼젤은 사실 탑에 갇혀 있어서 얘가 뭘 더 주체적이래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주체적인 것은 맞아요. 네, 바깥을 궁금해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라푼젤로 개봉을 했는데 원작은 제목이 라푼젤이 아니에요. 미국판은 탱글드라는 헝클어진 머리 혹은 따은 머리라는 뜻의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전에 왕자와 개구리 티아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다지 큰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 공주나 왕자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여자아이들이 보지 관객의 절반인 남자아이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디즈니 사장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0년에 개봉한 라푼젤은 이제 남자 캐릭터를 추가하고
영화 전면에 나오는 이 제목을 여성 캐릭터 이름이 라푼젤이 아니라 이미지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개봉을 하게 되죠. 모아나는 어떤가요? 모아나는 지금 외모부터 확 달라졌어요. 까무잡잡한 피부 갖고 있고 곱슬곱슬한 머리도 갖고 있고 공주가 되면은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아나가 딸이고 여성인데 너는 족장이 될 거야 라고 당연히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 로맨스가 없다. 마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목표를 위해 함께 가는 조력자일 뿐이지 전혀 뭐 로맨스는 가미되지 않았고 근데 이성의 로맨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캐릭터가 그려진 부분이 좀 전형적인 면이 있어요. 모아나는 어쨌든 용감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지만 작죠. 마우이는 덩치가 크고.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많잖아요. 남자 캐릭터는 덩치가 크고 여자 캐릭터는 작게. 얘가 얘를 구해주기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이렇게 볼 때. 주먹왕 랄프 2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랄프를 구해줘야 되는데 바닥에 추락하기 전에 디즈니 공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떨어지는 랄프를 보면서 저기 봐 위험에 빠진 힘세고 큰 남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딱 구해주거든요. 거기서 디즈니가 이런 이런 전형적인 어떤 본인의 점들을 알고 있고 그걸 전복시켜서 스스로 비판했구나. 재밌어요. 그 장면. 우리가 구해줘야 할 덩치 큰 남성이 나오는 저는 모아나를 뽑겠습니다. 아시시죠? 라푼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ENFP. 거꾸로 봐도 ENFP던데요. 근데 저도 모아나를 뽑겠습니다. 자꾸 만장일치가 나오네요. 짠! 뮬란과 메리다. 선배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둘 다 보시면 사실 공통점이 명확해요. 공주인데 무기를 들었다. 제 디즈니 최애거든요. 이 전까지는 한 명도 동양인 여성이 없었어요. 98년도에 나온 최초의 동양인 여성 공주입니다. 뮬란 사실은 또 찾아보니까 조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던 시기와 맞물려서 그치만 여전히 가부장제가 남아있는 사회를 반영해서 여성의 이름으로는 사실 전장에 나서지 못하지만 어쨌든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진출을 하던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멋진 영웅이잖아요. 전직 영웅.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부르면서 뮬란을 엄청 씻겨요. 왜냐면 중매 시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결혼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근데 뮬란도 처음에는 결혼을 거부했는데 아버지 대신에 전쟁을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거기서 직위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메리다도 그 결혼을 하라는 엄마의 맞아요. 그 닥달에 시달리는데 새 부족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과 결혼하세요라고 이제 그런 컨테스트를 여는데 근데 메리다가 그거를 이제 거부하죠. 새 부족에 장자만 나설 수 있다. 무력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마가 된다. 집이 두 개인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장자고 나도 활 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가는 거지. 내가 내 부족의 대표로 나가서 내가 1등 해버리고 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해요. 메리다는 놀랍게도 픽사 최초의 여자 주인공인 작품이라고 해요. 픽사도 참 늦었네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토이스토리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 캐릭터가 메인에 없었네요. 픽사 최초의 여성 애니메이션 감독인 브렌다 체프먼이 물론 제작 중반에 하차하긴 하는데 처음에 각본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시각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수연 씨만 되게 어렵다. 맞아요. 두 분은 쉬워요? 네, 왜냐면 저는 뮬란이 최애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쉽다. 아니 뮬란 너는 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얘는 고민해요. 나는 왜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까.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리플렉션. 근데 메리다는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얘는 그런 노래까지 불러놓고 그냥 결혼해요. 마지막에 고민 안 해요. 근데 메리다도 사실은 영화 외적으로 좀 비판할 지점이 있는 게 이게 사실 원제가 메리다 원제가 브레이브예요. 용감한. 그 해외에서는 그런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메리다와 마법의 수. 차라리 용감한 메리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괜찮다. 라야와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는 약간 원주민 이야기죠. 백인 남성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부족과 그 쳐들어온 침략자들과 전쟁 날 뻔한 걸 중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결말도 좋았어요. 결말이 보내줘요.
결혼이 아니라. 존 스미스가 다치는데 여기서는 치료해줄 수 없으니까 그는 미국으로 보내고 근데 자기는 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본인은 남아요. 여기 남. 어릴 때 포카혼타스를 봤는데 그때는 그냥 동양인 여성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이후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형적으로 비슷하니까 백인이 아닌 이때는 원주민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우리 동양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좋아 이런 단순한 기분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바른 어린이였다. 왜냐면 저는 뮬란이랑 포카혼타스가 최애가 어릴 때 아니었던 게 백인 여성 공주가 예쁘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안 안 예쁘다고 예쁘다고 생각했지. 생각했어. 저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랑 전화 통화 해보실래요? 라야는 또 최초의 그 동남아시아의 맞아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전 라야 보는데 띠용했던 게 그 메리다 보면 부엌에 다 여성들만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야는 왕궁의 부엌에 남성도 요리사가 있고 여성 요리사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밥을 만들어서 딸이랑 대화를 하면서 밥을 만들어서 딱 밥 주는 걸로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 요리라는 게 되게 끝까지 이어지는 화합의 상징이죠. 그 여러 부족들의 그 재료들을 모아서 이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의미로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이 드래곤도 심지어 시수도 심지어 여자인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성의 로맨스가 없고 함께 이제 그 드래곤잼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 하나씩 상처가 있고 하나씩 뭔가 잃은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잃었거나 한 명의 영웅이 이거를 다 해결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전 라야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좋아요. 그냥 이미 정해진 것 정해져 같은데요? 있는 것 하나, 둘, 셋.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되게 고전들이네요. 다시 70년 전으로 전형적인 정말 그 백인 공주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 공주를 안 좋아했어요. 신기하다. 저는 신데렐라 좋아했어요. 왜냐면 거기 막 요정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옷 그죠? 만들고 비비디 바비디 부. 그 장면 때문에 얘를 더 좋아했는데 이 두 캐릭터들은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지적할 얘기만 한 산더미일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의 대표적인 두 사례죠. 얼마나 유해해요. 계모의 구박을 때문에 도망쳐서 숲으로 도망왔는데 난쟁이를 만나서 뭘 해주냐면 난쟁이 밥을 해주잖아요. 청소도 해요. 빨래도 하고. 그때의 시대상이 역시 반영된 것이겠죠. 백설공주 때는 당시의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일을 하던 기혼 여성들마저 쫓겨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조를 하는 여성상이 좀 우위를 점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모습들을 부각시켜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두 지금 공주가 둘 다 파란 옷을 입고 있거든요. 파란색은 원래는 여성의 색깔이었고 분홍색은 남성의 색깔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홍색은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파스텔 톤이어서 남성을 상징했고 파란색은 정결을 상징하는. 딱 이때가 이제 남성이 핑크고 여성이 블루이던 시절인데 요즘에 얘네도 다 파란색 입고 있고 피터팬의 wendy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한 1930년, 40년대인가요? 뭐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뒤집히고 지금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아이들이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러 자기가 무도회에 가잖아요. 근데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맞아, 그냥 사과만 먹는다. 사과 먹는 것도 집에 있다가 똑똑해서 사과 예쁘네요 왁 하고. 저는 굳이 고르려면 신데렐라를 고르겠습니다. 저도. 왜냐면 주먹왕 랄프 2에 약간 현대화된 디즈니 공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구두 신고 있는데 적이라고 판단되니까 신데렐라가 자기 유리 구두를 벗어서 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멋있었어. 공주와 개구리 그리고 미녀와 야수. 사실 얘네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들이 마법에 걸린 게 아니고 상대방, 근데 야수 그리고 왕자가 물론 뭐 티아나도 나중에 개구리가 됐지만 마법에 걸린 왕자를 본인의 키스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 공주들. 저는 이 영화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벨보다 얘네 너무 좋아했어. 근데 벨도 그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주체적인 여성이었던 게 결혼해야 할 나이에 책 읽는 걸 더 좋아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이런 것도 되게 멋졌고 벨이 계속 책을 읽고 주변에 게스통이나 마을 여자들이 쟤는 책만 읽어 하는 노래 부분도 있거든요. 슬픈 건데 좋아하는 장면이 이 여수가 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로 해주는 게 도서관을 보여주는데 꽃, 보석 뭐 이런 게 아니고 책이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득한 도서관 보여주는 장면. 맞아요. 그러면 티아나는 어떤가요? 티아나는 최초의 흑인 용자. 웨이트리스예요. 자기 레스토랑을 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웨이트리스. 그래서 하루하루 돈을 열심히 벌어서 거의 다 모았어. 직전까지 왔어. 근데 요만큼 부족한 거 채우려고 친구가 연 파티에 빵 만들러 갔다가 왕자를 만나서 재수없게 얽혀서 본인도 개구리가 돼요. 왕자와 키스해서 사람이 되고 본인이 꿈이었던 레스토랑을 여는데 행복하게 그 왕자랑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봐요. 디즈니가 공주와 개구리 초기 설정이랑 지금 영화는 설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백인 여성의 집에서 일하는 시녀였대요. 근데 너무 많은 비판을 받죠, 당연히. 이 생각을 애초에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 네. 흑인 오너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냥 웨이트리스로 나오는 걸로. 그리고 왕자도 백인 남성이었다가 아랍계 왕자인 나빈으로 바뀌었고. 벨 싫지 않은데 저는 결혼으로 끝나죠. 티아나도 결혼은 끝나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요? 그 왕자랑 결혼해요. 근데 왕자 어차피 빈털터리 왕자랑 레스토랑 같이 해요. 명의가 누구 건데요? 명인 티아나. 티아나 거예요? 왕자가 그 레스토랑 선물해 주는 게 아니야. 그 레스토랑 차리는 돈은 부자 친구가 줘요. 훨씬 주체적이죠. 훨씬 구체적이죠. 선택? 티아나여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고민을 했던 이유가 레스토랑이 누구 거냐, 누구의 명의냐. 레스토랑 이름이 티아나. 그럼 티아나죠. 벨 잘 가렴. 이제 이긴 애들과 특별히 올라온 그래서 특별히 올라온 한 명, 알라딘의 자스민. 주체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처한 현실 왕국이 답답해서 시장 나왔다가 알라딘 만나는 거고 본인이 왕위를 잇는 걸로 나온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좋았고 알라딘의 저는 그 실사판이 얘가 너무 극적으로 더 가미된 면이 있잖아요. 특히 그 스피치리스 같은 노래도 있고 그 노래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사실 자스민 이 캐릭터가 너무 좋고 스피치리스가 너무 좋았으니까 자스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밤. 사밤 티아나와 알라딘. CEO 티아나. 저도 CEO 티아나 하겠습니다. 안녕. CEO 되게 크네. 빠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요? 라야. 왜? 사운드에서 맞아요. 그냥 멋있어, 라야 자체가. 빠밤. 이것도 어렵잖아. 저는 라야입니다. 뭐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력자나 함께하는 친구들의 의미에서 라야가 승리다. 설득력이 라야. 완전 있었다. 이거 아예 이렇게 된 거 다 할까요? 어려워. 어렵죠. 얘는 다 긴 치마와 드레스를 입고 있고 얘는 그렇지 않다. 저는 라야인데 여러분 생각을 저도 라야. 저도 라야. 저희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 라야입니다. 저희가 한 1930년대 거부터 봤는데 어쨌든 디즈니가 이렇게 점점 정말 많이 변화해오고 있었잖아요. 주먹왕 라이프 2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거기서 되게 통렬하게 디즈니 공주를 자아 비판하잖아요. 바넬로피가 디즈니 공주들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디즈니 공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도 공주야 라고 했더니 디즈니 공주들이 왜? 너도 납치당했니? 동물들과 말을 하니 부모님이 없니? 이랬더니 난 엄마도 없어. 이랬더니 모두가 나도! 우리가 이때까지 그렸던 공주는 마법순 있고 마법 머리카락이 있지만 납치당하고 감금당하고 독을 마시고 엄마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비꼬았지만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시원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라야 같은 경우는 납치당하지 않죠? 감금당하지 않죠? 독 안 마시죠? 왕자랑 키스 안 하죠? 약간 다 갖고 있는 걸 생각해보니까 디즈니가 2016년도에 새로운 공주상 해서 10가지 원칙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인간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사실 당연한 얘기들인데 디즈니 공주들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인간의 장점들이고 그걸 좀 우리가
고려해서 공주들을 혹은 캐릭터들을 만들게 라고 공표한 거라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긴 하죠. 이거랑 이거예요. 그쵸. 아주 대표적으로. 용이 화장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라인 너무 섬세해서 이거 뭐야? 마스카라도. 비록 이게 여성성을 가진 용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용한테까지 화장을 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 들고 사실 그리고 얘는 너무 진하게 엘사가 눈 감는데 세상에 보라색 너무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보면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따라하고 싶어 하시게 되니까 그 인터뷰 보면 이거 제작진들이 엘사랑 안나가 이번에 뭐 모험을 하고 산을 타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힌 거다라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모험하고 산을 타면 굳이 레깅스 말고 바지랑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얘네는 옛날 공주들에 비해서 코도 낮고 주근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공주들인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전히 화장이 진하고 여전히 몸매가 부각되는 드레스를 입는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어린이 대상 광고를 제한을 하고 있대요.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이나 아니면 뭐 밤 몇 시 이후 이럴 때는 그냥 장난감 광고나 이런 걸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마케팅 대상이 돼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죠. 저는 인어공주 실사판 기대 중이긴 한데 최초의 흑인 인어공주잖아요. 많은 댓글들이 몰려가고 있지만 이 다양한 시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흑인 인어공주 티저가 나오고 그걸 보고 있는 흑인 어린아이들의 반응을 봤으면은 더 이상 이 흑인 인어공주 실사판에 대한 욕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Is cereal? She's black! She's blac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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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만화를 따라하면서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애들. 왕자는 거기 있어, 내가 구해줄게. 뭐 이런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주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건 다 만화 영화나 그런 데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취약전 아동들의 되게 많은 수가 본인들이 보는 컨텐츠에서 쓴 언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뮬란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라 너 같은 약골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파뮬란이 밤새 노력을 해서 그 체력 시험을 통과하려고 밤이 새도록 이걸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노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면서 컸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인사이트였던 거죠. 7살 막 그럴 때 봤는데도.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스피치리스 사실 전 영화관에서 볼 때 막 소름 돋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노래, 스피치리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예리한 비판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굴하지 않고 디즈니가 그런 도전들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화장 좀 덜 시키고. 맞아. 옷도 좀 편하게 입히고. 디즈니 더 노력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겠다. 여러분은 저희가 얘기한 14명의 공주들 가운데 누가 제일 최애인지 혹은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디즈니 캐릭터들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둘 다 해버렸네.